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6도, 경주 2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토요일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처럼 잦은 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탄저병이 발생해 고추 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 탄저병의 강한 저항성 품종들이 개발되면서 피해는 줄고 생산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비가 그친 사이 고추밭이 분주해졌습니다. 물이 잘 빠지게 고랑을 정비하고 탄저병을 막기 위한 약도 뿌려야 합니다. 비 안 오면 대부분 쳐야 됐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탄저 너무 아프네요. 이런 수고를 덜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이 보급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탄저병 저항성 고추 덕분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약 사용이 줄었지만 생산량과 품질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썼던 약의 절반도 안 들어가는 그 정도의 약값을 절약했고 또 품질이 좋다 보니 일단 과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수확량도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고추 주산지 영양을 비롯해 전국 재배 면적의 30% 정도인 8천여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기상 여건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율은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첨단의 분석기를 활용을 해서 DNA 분석을 해주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은 병지향성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저병뿐만 아니라 칼라병 등 다른 병에도 저항성을 갖는 신품종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품종보다 두세 배나 비싼 가격을 낮추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대형 노무라 입기 해파리가 연안에 다량 유입되고 있다며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노무라 입기 해파리 출현율이 모니터링 결과 지난달 29.6%에서 이달 초 44.3%대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현하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0.8에서 1m 이상의 큰 개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해수욕장 피서객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들의 삶을 기록하는 나잠어업 실태조사가 통계청의 통계 작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성실 응답 의무가 있으며 응답 내용은 엄격한 보호와 작성, 공표, 관리되는 공식 통계입니다. 동해안 나잠어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신고된 해녀 1,37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며 나잠어업인의 노동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 경영 환경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사항, 건강 및 안전, 경제 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을 조사해 내년 1월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학교들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2학기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정상 등교로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아 집단 감염과 재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개학 첫날. 학생 1명당 2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지급됩니다. 자, 혹시나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요 검사 키트 뒷면에 사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한 동영상으로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가 진단 앱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발열 검사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저조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경북 지역 소아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34%로 성인을 포함한 경북 전체 접종률 8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소아청소년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합니다. 부모님도 전부 다 맞고 아프셔가지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저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백신 부작용보다 저거 코로나 걸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발생한 재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17세 이하와 미접종군이 재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세 이하 재감염 비율은 약 49%로 전체 이해 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약 50%는 백신 미접종군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초기 감염으로 항체가 생겼더라도 재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염자가 나오면 재감염 확률이 이게 어른들보다는 좀 높은 것 같거든요. 백신 자체가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0시 기준 경북 코로나 확진자는 4,261명이고 18세 이하 확진자는 18.1%에 달합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아 2명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포스코는 추가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사내 조사를 거쳐 최근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한 여성 직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남성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4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포항과 경주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 4,300여 가구로 2,500여 가구였던 6월보다 1,8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경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 1,128가구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두 곳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가 국군부대와 미군부대 7곳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군부대 유치 의사를 내비쳤던 7곡군은 7개 부대 모두 받을 수 있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국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4단 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입니다. 여기다 캠프워크와 캠프헬리, 캠프 조지 등 미군부대 4곳도 함께 한 곳으로 옮겨 민군 복합 상생타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군부대를 한 개의 주둔지로 이제 모아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처럼 타운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적인 측면이나 주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전 대상지 물색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엔 국방부와 본격적인 이전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작전성과 그리고 사업성, 경제성을 검토해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에 드는 시간도 절반인 2년으로 줄이고 난관이 더 많은 미군 부대 이전 협의에도 빨리 나서 국군 부대와의 이전 시기 차이를 최대한 좁혀볼 생각입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칠곡군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의 군부대는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소비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면적의 40~50%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인 지천면과 동명면을 직접 거론하며 7개 부대 모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와 역사, 고속도로, 호국의 도시 이미지까지 내세우며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아주 오지로 옮기거나 교육 여건, 정주 여건이 어려운 곳으로 가기보다는 그 대구 인근에 저희 지천면이라든지 동명면 쪽으로 오시면 지금까지 생활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을 것이고. 대구시는 군의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 그리고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 등을 의식해서인지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은 없고 군부대 이전 역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 남북구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시술비를 다르게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부가 6개월 이상 포항에 거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원합니다. 경희대 스마트 관광 연구소와 컨슈머 인사이트가 전국 지자체 스마트 관광 도시의 성숙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 경주시가 전남 순천시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경상북도는 14위에 머물렀고 대구시는 7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성숙도는 지난 5월 지자체 여행자와 현지인 등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화 등 5개 영역을 평가한 것입니다. 울진군이 산불 피해지 주요 하천 수질 상태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달 초 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피해지 인근 하천 6개 지점과 비교 지점인 광천 1개 지점에 대해 BOD 등 7개 항목을 분석 의뢰했는데 대부분 항목이 조읍 이상의 등급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두천, 하당 지역의 총 유기탄소량 항목은 타 지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집중호우 시 산불 피해지 잿물 유입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모교에서 접수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교육청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내역 변경은 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7일에 실시되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어항, 여객터미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1,201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가 활동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연안 여객선, 낚시 어선,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 여행 관광 관련 시설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여객선 점검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해사 안전감독관 외에도 선박 안전관리 종사자, 퇴직 공무원, 섬 주민 등 일반 국민 지원자 중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도 참여합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6도, 경주 2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토요일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